자, 5번부터 봅시다. 우리 수열의 기납적 정의할 때 아는 점한식이랑 모르는 점한식부터 분류를 해야 그렇지 전개를 할지 말지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점한식들은 등차 수열이랑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이웃항 사이의 관계는 다음항과 이전항의 차가 상수항으로 드러난다. 그치? 그래서 이제 등차 등비의 정의에 따라서 자, 이런 구도의 값들의 표현이 있으면 자, 이 표현의 점화식만 봐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논할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앙 표현도 있죠. 중앙 표현 만들어진다 치면 얘는 an 플러스 1의 2배가 an 더하기 2다. 이거 봐도 등차 수열인 건 눈치챌 수 있고 그럼 등비 중앙의 표현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된다. 이런 표현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지금 5번을 한번 봅시다. 5번을 보면 자, a6분의 a3가 8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자, 그럼 지금 6번째 항으로 갈 때 3번째 항에서 6번째 항 갈 때 공비 몇 번 곱해질 거니까? 3번 곱해질 거니까, 그치? 얘는 A3의 R 3승이라 그러면 6번째 분의 3번째는 R 몇 승분의 1이 될 거고 그치? 3승분의 1이 8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R이라는 것은 얘 역수니까 몇 분의 몇이 된다? 2분의 1 된다. 6까지는 잡을 수가 있다. 그쵸? 자, 근데 5번을 지금 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A2, A3, A4, A5 항의 간격과 개수가 둘 다 뭐합니까? 일정하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 칸씩 차이 나니까? 6칸씩 차이 나니까 곱하기 R 몇 승일까? 그치, 6승, 6승이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적어도 되지 않을까? 아, 얘가 A2에다가 A3에다가 A4에다가 A5의 합에다가 R 6승을 곱한 값이 되는 거니까 자, 분자에 있는 요식이랑 똑같이 찌릭찌릭 약분되면서 나한테 구하라는 건 R 6승분의 1이네.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얘가 2에 6승 될 거다라는 느낌으로 자, 하면 되고 8번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8번도 지금 두 개의 수열이 나와 있는데 8번은 저기 뭐야 얘들아 이게 없어진 표현이긴 한데 있어요. 개차 수열이라고. 자, 요거는 하나 필기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읍시다. 개차. 자, 등차는 차이가 일정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개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이제 계단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 요런 느낌이야. 개차 수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웃항 두 항의 차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 그래요. 자, 무슨 뜻이냐면 A1에서 A2로 갈 때 뭔가 더해지는 값이랑 A2에서 A3로 갈 때 그 다음에 A3에서 A4로 갈 때 이 더해지는 값들이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잖아. 근데 여기에 새로운 수열이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값들이 더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럼 여기에서 우리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보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새로운 수열에 B1이 더해지는 거. 그럼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때 그 앞에 있는 B2가 더해지는 거. 그럼 n번째로 갈 때는 여기 A의 n-1번째 항이 그 전에 있을 거니까 플러스 뭐가 되는 걸까? B의 n-1번째가 더해지는 거겠다. 그치? 자, 이런 수열도 우리가 일반항 AN을 적을 수가 있어. 그럼 이 AN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초항이니까 A1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싹 다 더해가지고 누가 된 거? AN이 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 따질 때면 여기서 공차가 n-1개 더해진다 하던 것을 이제 n-1개의 항의 수열의 합이 들어간다 라는 생각인 거지. 그럼 요 뒤에 이제 B1부터 쭉쭉쭉 B2 따다닥 해가지고 Bn-1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 또한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우리가 계산하면서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이 하나 더 생깁니다. 대신에 얘는 n-1번째 항까지의 합인 걸로. 근데 얘를 공식을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야. 구조를 이해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만약에 초항이 5인 수열이 있었고 자, AN과
AN 플러스가 AN의 차이가 자, 예를 들어서 그냥 2N을 나타낸대. 그러면 등차 수열은 아니다. 그쵸? 그럼 계속 더해지는 값이 커진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이 수열의 구조를 우리가 표현해보면 A1에서 A2로 갈 때는 처음에 여기 1 집어넣은 값 더해지는 거니까 자, 점화식 좀 바꿔볼게요. 다음 항 찾을 때는 이전 항에다가 2N을 더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에 처음에는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러면 A2에서 A3로 갈 때는 얼마가 더해질까? 4. 그 다음에 더해질 때는 6. 이렇게 더해질 것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100번째 항을 찾으래. 하나씩 더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점화관계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등차나 등비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치? 100번째까지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규칙성 찾자는 얘기죠. 그럼 요렇게 갈 때 과연 여기에 얼마가 더해질까? 198이 더해지겠죠. 왜냐하면 얘를 B1이라고 보고 얘를 B2라고 보면서 가도 되고 아니면 100번째 들어가려면 여기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니까 98을 넣으면 A 100번째는 그 99번, 98이 아니라 99를 넣으면 되니까 자 99번째에다가 198을 더하면 돼서 마지막에 더해지는 이 등차 수열, 이 수열 사이의 관계는 198이라는 숫자가 더해질 거다. 그럼 A 100번째는 어떻게 적으면 돼요? 몇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2부터 얼마까지? 198까지. 그럼 이거 짝수의 합이니까 몇 K로 표현하면 되고 시그마로 표현할 때 K는 1부터 99까지 2K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가 됨?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2 곱하기 2분의 99 곱하기 100. 그치? 그럼 몇천 몇 배? 9900. 9900에다가 5 더하는 거니까 답은 9905.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야. 요 정도 구조라면. 그러고 8번을 봅니다. 자, 이런 느낌이 이제 개차 수열의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8번에서 A3는 8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1이랑 B1은 초항의 초기 조건은 똑같다. 그런데 모든 자연수N에 대해서 AN분의 AN 플러스 2는 1은 1에 공비가 얼마인 무슨 수열이다? 공비가 2인? 그쵸, 등비 수열이다. 그런데 세 번째 항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 등비 수열 AN은 결정이 됐어요. 그럼 AN은 태경이 왔다. 자,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니까 자, 초항을 찾아주게 되면 여기 4 나누면 초항은 2가 되겠지. 그럼 2 곱하기 2에 n-1승이니까 자, AN은 그냥 2에 무슨 승이 되는 거? n승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눈에 들어온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BN을 정의하는 걸 한번 볼게요. 모든 자연수N에 대해서 BN이 BN 플러스 1에서 BN을 뺐더니 AN이 된대. 그럼 여기 2에 n승이 들어가는 것 아닐까? 그럼 지금 BN이라는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게 아니라 새로운 수열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개차 수열이라는 동시에 BN의 구조가 수열의 구조가 이렇게 쭉 뻗어나갈 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는 2에 몇 승이 더해질 거고 1승이 더해질 거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때는 2에 몇 승이 더해지고 2승이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 n번째까지 갈 때는 플러스 2에 몇 승이 더해질 거다. n 마이너스 그치 1승이 더해질 거다라는 구조를 이해를 하자는 거야. 얘는 이제 자주 나오니까. 자, 그때 물어보는 게 A5 부분에 누구냐면 B10입니다. 그럼 A5는 문제에서 여기 5 집어넣으면 되니까 2에 5승인 거 분모에 들어갈 거고 그럼 B10을 찾을 때 이거 일일이 더하고 있는 게 아니라 B10은 누구에다가 B1에다가 그치 여기 있는 거 요거 등비수열의 항을 몇 개 더하면 돼요. 나 답을 적었네. 그치 10번째까지 가려면 자 기준 점이 10개니까 간격은 9개라서 하나 적은 몇 개 항까지? 9개 항까지 더하는 자 등비수열의 합의식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알아볼 것 같아? 그럼 요거 합은 어떻게 계산해요? 자 공비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얼마에? 2의 한개수 9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자 그런데 B1을 알아야 되는데 B1이랑 A1이 하필 똑같네. A1이 지금 얼마였기 때문에 2죠? 그치? 그럼 B1 자리에 1을 넣으면 되니까 요 식이 2 더하기에
자, 분모이 지금 1이니까 2 분배되면서 플러스 얘가 2의 10승 마이너스 2 되면서 요렇게 일부러 예쁘게 없애놨어. 그래서 분자에 2의 10승 들어가니까 정답은 2의 5승으로 계산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개차 수열을 알면 구조를 금방 익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17번은 뭐 잘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족권을 봤을 때 기분이 나쁘죠. 아니 32의 잔수 P가 뭔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절대값이 까지 씌워놨네. 자, 나조건은까지 보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자, 이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P의 합을 구하시오. 우리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봐봐. 절대값이니까 먼저 항의 부호에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해요. 다음 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전 항에다가 자연수 빼고 절대값 취하겠대. 그럼 절대값 취해져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가보자. P는 어쨌든 30 이하거든. 그럼 첫 번째 항 A1을 내가 60으로 딱 적어 놓으면 두 번째 항을 나타낼 때 얘는 그 A1 60에다가 자연수 P 빼고 절대값 씌우자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P가 30 이하니까 얘가 음수일 일은 있을까? 절대 없어. 그럼 그냥 60-P를 꺼내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A3를 찾을 때는 또 이전 항에다가 또 P를 빼겠대. 그럼 60-2P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다시 무슨 값을 씌우겠다? 절대값을 씌우겠다. 이 얘기인 거다. 그쵸? 그럼 얘는 음수일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P의 최대가 30이라서 얘도 반드시 양수로 60-2P가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여기 A4를 적어내게 되면 절대값 60- P가 될 거고 3P가 될 거고 그럼 얘는 뭐일 수도 있고 그치,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양수일 때는 60-3P로 그대로 나올 거고 음수일 때는 그치, 마이너스 60 플러스 3P 이렇게 드러날 것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A5 다섯 번째 항이 자, 요때는 그대로 60-4P의 절대값이 될 것이고 자, 요때는 여기에서 P 빼면서 절대값 마이너스 60 플러스 2P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드드드드 가긴 갈 거라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P의 값의 크기지 않을까? 그치, 부호 변화가 언제 일어난지가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세 번째 항까지는 이 항의 부호가 결정돼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자, 이러고 나서 나조건이 뭔지를 좀 보니까 수열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A는 다 양수래요. 이상하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 넣으면서 P가 딱 얼마가 되면 30이 되면 얘가 얼마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0이 된다는 생각을 했지. 사실 자연스럽게 적어내면서 그런 경우도 있겠다라는 거. 근데 0이 되면 그게 안 돼? 안 된대. 얘는 AN이 양수인 거 너무 당연해. 원래 절대값이니까. 그쵸? 그럼 얘가 가진 주요한 정보는 그 어떤 수열의 항도 절대 뭐는 될 수가 없겠구나. 0은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럼 이런 느낌이거든. P가 만약에 1 정도 될 때를 좀 고민을 해본다 치자. 그러면 초항은 60이고 두 번째 항은 59고 빼면서 절대값 씌우는 거잖아. 그럼 두두두두두 가다 보면 자 1도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등장한 다음에 0 등장한 다음에 1 빼고 다시 절대값 씌우는 거야. 1 빼고 절대값 씌우면 다시 뭐가 돼요? 1, 또 0, 또 1, 또 0 이렇게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네. 어쨌든 이런 0과 같은 숫자는 드러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P라는 값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P가 한 이쯤 됐을 때는 어떨까요? 자, 60이고 두 개씩 줄어드니까 58 이렇게 가겠다. 그쵸? 그럼 얘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되는 순간이 생길까? 0이 되는 순간이 생기겠지. 그러면 이제 반복될 거야. 2 빼고 절대값이 하니까 20, 20, 20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3 넣어도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규칙, 이제 생각이 들지 않아? 이런 건 안 되네. 여기 있는 2와 1은 과연 여기 있는 초항 60에 무슨 수기 때문일까? 약수기 때문에 0이 드러나는 거지. 그럼 P값은 뭐가 되지 못하겠다. 60에 약수가 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30 이하의 모든 자연수 중에서 자 60의 약수 빼고 다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60의 약수 여기서 다 찾아야 돼. 30 이하에서. 순서대로 적으면 1,
2, 3, 4, 5, 더 많았네. 6, 7, 8, 9 안 될 거고, 10 이제 짝지 됐다, 그쵸? 그럼 요거랑 짝지, 12 요거랑 짝지, 15 요거랑 짝지, 20 요거랑 짝지, 30 요거랑 짝지, 60인데 60은 어차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요것만 이제 제외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1부터 30까지의 총합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1부터 30까지 총합은 전체는 평일 수열의 합으로 2분의 30 곱하기 31이 될 거고 빼기 얘들 다 더한 거 계산을 그냥 해주면 되는 거죠. 얘를 일반적으로 계산할 방법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계산해야 돼 얘는. 그래서 문제 잘 만들었죠. 그럼 약수가 아니면 진짜로 0이 아닌 양이 안 드러날까? 0이 안 드러날까? 안 드러나겠죠. 그치? 0이 절대 안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궁금하면 7 정도로 해. 이게 1교시. 그래도 하다 보면 또 뭐가 좀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n에 1부터 4까지 집어넣으면 AM 더하기 AM 플러스 4가 15래. 얘는 그러면 항의 간격이 4칸 차이 나는 두 수열의 합이 10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A1, 2, 3, 4를 적으면 자, 4칸 차이 나는 항인 당연히 A, 5, 6, 7, 8은 이렇게 적어놨을 거야. 그치? 그럼 너네 두 개 더해서 15인 거니까 사실 A5를 15-A1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얘는 15-A2고요. 얘는 15-A3고요. 얘는 15-A4고요. 이렇게. 자,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타내냐면 걔가 가진 조건식이 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은 자, n이 5 이상 들어갈 때부터는 자, 이거 이제 보니까 개차 수열인 거 눈에 보여요. 그쵸? 자,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얘는 다음 항으로 갈 때 이전 항에다가 n을 더하자라는 생각이라서 번째수 더하자는 얘기라서 자, 즉 다섯 번째부터 5부터 들어가면 자, 이렇게 갈 때는 5 더해지고 이렇게 갈 때는 6 더해지고 이렇게 갈 때는 7 더해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근데 요 4개 항이 합이 6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다섯 번째 항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4개 항의 합을 쭉 계산을 할 건데 여기 뒤에 나타난 A5, A6, A7, A8을 보고 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A5에서 5 더하면 어쨌든 여기 6번째 항이 돼야 돼요. 그 말인즉슨 여기 15-A2가 15-A1에다가 5 더한 숫자라는 얘기지 않을까? 여기서 그러면 15, 15는 동등한 지금 관계에 있으니까 이 둘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정리가 되네. 자, 이 둘이 같다는 조건을 정리해보면 -A2가 -A1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뭐 좌변으로 넘어간다 쳤을 때 얘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가 5가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번째수가 높은 걸 앞쪽으로 보내면 자, 이전 항과 다음 항과 이전 항의 차이는 -5가 되니 이렇게 갈 때 지금 빼기 5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규칙성도 보면 그럼 얘 또한 우리가 지금 점화 관계를 보고 있는 거라서 15-A3 또한 자, 6번째 항에다가 6을 더하는 거니까 6번째 항인 15-A2에다가 플러스 6을 한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자, 달라진 것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뭐로 바뀌었을 뿐 6으로 바뀌었을 뿐. 그럼 여기서도 A3-A2가 무슨 6이다? 그치, 마이너스 6이다. 이런 거 나타내는 관계를 한번 더 표현하고 싶었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뭐가 빠질 거고? 그치, 7이 빠질 거고 이렇게 해서 7까지 빠지고 나면 드는 생각이 두 번째 항은 A1-5고요. 자, 세 번째 항은 그럼 A1-5에 6 빼는 거니까 A1-11이고 자, 얘는 여기서 또 7 빼면서 A1- 자, 18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모든 항이 초항 A1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요 4개 항의 합을 자, 6이라고 줬으니까 A1 찾고 A1 집어넣어서 다섯 번째 항 찾자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됐지? 그래서 주어진 정보의 항들을 최대한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가줘야 됩니다. 점화 관계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둘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인 거고 차곡차곡. 질문 하나요? 저거 두 번째 개차 수열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등차 수열을 봤거든요. 왜 개차 수열인지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다음 항에서 이전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때 n이 더해지니까 일정한 상수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치. 수열이 더해지는 거라서. 여기 똑같이 상수 5, 5, 5 더해지는 게 아니라 5, 6, 7 더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용어는 크게 몰라도 되지만 이런 구조들을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42번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요즘에 수열 문제에서 거의 항상 한 문제씩 나왔는데 좀 마음 편한 거는 이 문제가 처음 등장한 게 너네 딱 교육과정 개정됐을 때거든? 교육과정 개정됐을 때. 아니, 첫 해에는 안 나왔어. 두 번째부터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가 똑같았어. 다 역추론하거나 정추론하는 것만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너무 잘 맞춘다 이 말이지. 이게 다 15번에 나왔거든. 15, 14번. 그럼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애들이 너무 잘 풀잖아.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얘들이 이제 문제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서 최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역추론을 기본으로 새로운 점화 관계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항의 범위가 1과 2 사이에 있는 상태고, 자, n 플러스 한 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an으로 계산하거나, 자, an에서 2를 빼자라는 느낌인데, 자, 조건을 보니까 an이 음수면 마이너스 2를 곱해야겠대요. 그럼 음수일 때 마이너스 2 곱해지면서 그럼 얘는 부호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수의 크기도 커지겠다. 그치?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해서 an을 기껏 양수로 만들어 놓고 나서 다음엔 계속 뭐 하래? 그치? 빼래. 또 이 식 계속 빼래. 빼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무슨 수가 될 거고? 음수가 될 거고, 또 마이너스 2 곱하면서 살찌우라는 얘기고, 또 이렇게 짝짝짝짝. 그럼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 수열의 구조가 생길 거다라는 게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7번째 항을 계산했을 때 네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초항에 대한 40 곱하기 A1의 값을 찾으래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점화 관계가 이렇게 두 종류가 정해져 있으니까 A1을 가지고 두 번째 항을 찾으려면 어떨 때는 위에 걸 쓰고 어떨 때는 밑에 걸 써야 되는 거다. 그치? 그건 여기 있는 초항에 대한 크기나 부호 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초항을 그냥 간단한 문자 K라고 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현재 K는 1과 2 사이의 범위에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이 K가 반드시 지금 현재 양수인 게 고정이 됐으니까 양수일 때는 얼마를 빼겠다? 2를 빼겠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K-2다. 그쵸? 그럼 요 범위에서 K-2는 항상 무슨 수가 될까? 음수가 되겠다. 그치? 얘는 음수니까 그럼 A3까지는 확정적이야. A3는 그럼 뭐가 될까요? 그치? 마이너스 2 곱하면서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봐봐. 이거 마이너스라며. 그럼 마이너스 2 곱하면 무조건 양수지. 얘가 0이지 않는 이상은 0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K 범위가 이렇게 됐으니까 K-2 범위 구하면 말과 0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양수인 게 확정이 돼요. 부호가 확정돼가 쭉 가도 될 것 같아. 일단은. 그럼 A4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여기서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양수일 때는 이렇게 줄이는 거니까.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자, 얘가 양수인 게 확정이 됐거든. 양수인 게 확정되면서 어디? 플러스 2. 맞아. 고마워. 자, 얘가 양수인 게 지금 확정되면서 이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아까 K-2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였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의 범위를 바로 구할 수는 있겠죠? 마이 곱하면서 부동하면 바뀔 거니까 얘는 0과 어디 사이? 2 사이. 이렇게 양수가 된 겁니다. 그치?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에다가 2를 빼면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됐다. 이렇게 보면서 이 수의 범위를 또 찾아도 되긴 하거든.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K의 범위가 애초에 1과 2 사이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럼 얘의 범위도 이 K의 범위를 통해서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얘도 생각을 해볼까? 여기에 1부터 2 사이에 자연수가 아니라 어떤 상수가 들어가면 이 값은 부호가 결정될 수 있나? 무조건 무슨 수죠? 음수죠. 무조건 음수네? 그럼 A5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 곱하기로 했으니까 4K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부호가 이제 무조건 무슨 수? 양수. 그럼 이제 A6를 구할 때는 여기서 또 2를 뺄 거니까 4K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K가 1과 2 사이의 값이 들어가요. 이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가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12가 되는 구도도 있을 거고, 또는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서, 또는 아니면 저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서 얘가 4K 그치 마이너스 8인 경우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 7번째 항이 뭐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는 겁니까?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K 값 찾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현재 4K 마이너스 6이 자 요거는 4K 마이너스 6이 양수일 때 2배 한 게 아니라 무슨수일 때 2배 한 거니까 음수일 때 2배 한 거잖아. 곱하기 마이너스 2 한 거잖아. 그럼 음수일 때 곱하기 마이너스 2 했으면 얘는 부호가 반드시 무슨 수가 되어야 돼? 플러스인 숫자가 되는데 지금 결과가 음수래. 말이 되니? 안 되지. 그럼 얘는 풀 필요가 있을까? 없어. 만약에 풀었다 치더라도 이 조건을 놓치고 풀 수도 있잖아. 그치? 풀었다 치더라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K값을 구해보면 K값은 후루룩 넘어가면서 8분의 얼마가 돼요? 13이 돼요. 이 값이 애초에 초기 조건에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죠. 만족스럽잖아. 그럼 이렇게 놓치게 됐을 때는 그러면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에 대응되는 8분의 K 값을 다 집어넣고 다시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부호가 맞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불편하죠. 불편하기 싫으면 조건을 그치 잘 보자 꼼꼼하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 1일 때, 자, 2를 빼주면서, 자, 그럴 때는 4K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요때 K 값 구해보면, 자, 넘어가면서 몇 분의 몇이 되면서 4분의 7이 되면서, 자, K 값에 대해서 초항이 정해진 거고, 자, 여기 4분의 7 넣으면 답은 몇십이다? 70이다. 이렇게. 그래서 순방향으로 가는 추론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야.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항으로부터 이 점화 관계를 이용해서 7번째 항을 찾아갔으니까 정추론을 한 건데, 모든 점화 관계의 문제가 정추론으로 풀리지가 않아. 지금 정추론 해보니까 조건 따지려니까 꽤 까다롭다. 그쵸? 심지어 정해지지 않은 항이기 때문에요. 그럼 반대로 여기가 알려진 항이거든? 여기는 모르는 항인 거고, 그럼 알려진 항으로부터 모르는 항을 반대로 역으로 찾아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추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얘가 역추론으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죠. 자, 봐봐. 7번째 항이 있으니까 7번째 항으로부터 그냥 반대로 찾아갈 거예요. 6번째 항으로. 그럼 여기 있는 점화 관계가 약간 자리가 바뀐 느낌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자. 방금 우리가 AN으로부터 AN 플러스 1을 찾아 나갈 때, 자, 어떨 때는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고, 어떨 때는, 자, 마이너스 2 뺄셈을 해서 이 다음 항들을 찾아 나갔었어. 그치? 근데 얘의 관계가 뒤집어진다고 하면, 나는 AN 플러스 1로부터 이제 AN의 항을 찾아 나가갈 거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위쪽에 있는 내용이 적용이 될 때는, 자, 마이너스 2 곱해진 거에 반대면, 이렇게 갈 때 지금 마이너스 2 곱해진 거야. 그럼 이렇게 갈 때는 그 역수가 곱해진 거라서 곱하기 뭐라고 봐도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항에 대한 조건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지금 AN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을 곱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나는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을 때 여기 있는 AN은 반드시 무슨 수로 등장해야 되냐면 음수로 등장해야 돼. 그래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서. 이해했니? 그럼 반대로 AN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역추론을 하면서는 여기에 플러스 얼마를 하면서 2를 하면서 양수가 만들어진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더 편하지 않아? K의 범위까지 따지는 것보다는. 알겠어. 아직 편한지 안 편한지 잘 모르겠지. 불편하지. 점화 관계를 뒤집어 놨으니까. 아니, 거꾸로 찾은 적이 없는데 나한테 지금 거꾸로 찾는 게 편하다고 강요하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점화 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식을 하나 표현하고 만든 겁니다. 그럼 찾아볼까? A7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몇 분의 몇이 돼요? 2분의 1. 그럼 얘가 음수여야 돼. 돼, 안 돼? 탈락이야. 버리는 거지. 그럼 더하기 1을 하면서 얘가 양수가 되나요? 되죠. 1. 그럼 이제 다음 항 찾아 나간 거죠. 5번째. 스륵스륵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 맞아 아니야? 맞아. 이거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또 2 더하면서 여기는 플러스 3. 이것도 양수니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같이 뻗어나가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되겠어? 안 돼. 양수가 와서. 음수일 때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다시 얼마 더해요? 2 더해요. 그럼 몇 분의 몇? 2분의 3. 양수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 항으로서 되는 것들이 이렇게 찾아 나갑니다. 자, 그럼 여기 3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3.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2 더하면서 5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적다 보면 이제 자리가 좁아지겠지? 좁아지면 다시 떼와. A4가 그럼 나는 2분의 3인 걸 해보자. 나중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5인 거는 자 이렇게 케이스를 3개로 나눠놓고 생각을 하겠다 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A4가 2분의 3일 때 또 가는 거지. 여기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음수니까 되고 아니 이거 아니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빨라질 때가 됐는데 여기는 얼마? 2분의 7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마저 찾으러 가봅시다. A2도 찾으러 가볼게요. 이렇게 가면 8분의 3 당연히 안 되죠. 2 더하면 4분의 1 4분의 5 돼요? 안 돼요? 되죠. 양수니까. 자, 그럼 이렇게 가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7 되고 여기는 2분의 11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A1에 대한 값을 찾아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이거 되는 건데 초항 조건이 양수야. 1과 2 사이에. 그러면 조목까지 따진다 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쯤에 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와, 내가 초항 찾으려고 하니까 요 하나에만 이렇게 갈라지는 결과들이 너무 많아. 그럼 이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A1이 지금 현재 양수였네? 그럼 A2는 반드시 무슨 수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 정도는? 음수로 결정된다는 것은 방금 우리가 확인을 했죠. A2가 지금 A1 빼기 2가 되는 건데, 그치? A1에서 2를 빼면 A1-2가 말과 어디 사이에 있으니까? 0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두 번째 항을 찾아도 몇 번째 항이 결정된다는 얘기냐면 첫 번째 항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꼭 찾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역추론을 해서 무조건 역추론 끝까지 가는 거 아니고 정추론에서 처음부터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적당히 타협해야지 사람이. 그지? 미련하게 꼭 하나만 쓸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않니? 그럼 나는 A2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그 A1-2라는 값에 대해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다 이렇게 탈락치고 가자는 거지. 그럼 선생님 세 번째 항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아요? 좋긴 한데 변수 조건이 여러 칸 가면 불편한가요? 불편할까? 불편해. 아까 생각해봐봐. K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놓고 앞에 거 다 확인해야 된다니까 결국에는. 그럼 정추론도 너무 많이 가면 안 좋아. 자,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자, 알겠어. 그냥 적자. 무슨 말을 많이 하니. 자, 적으면 되는 걸. 자, 네 번째 항이 이제 두 번째로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예요. 자, 세 번째 항 찾아볼까요? 몇 분의 몇? 4분의 3.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분의 몇? 2분의 1. 된다, 안 된다? 된다. 쭈룩쭈룩 몇 분의 몇? 마이너스 4분의 1. 된다, 안 된다? 이것까지 보고. 된다. 근데 지금 그 값들을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값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되면 끝이야. 얘만 되는 거지. 딴 거 안 돼. 해봐. 여기 2분의 5 이렇게 되면 범위 없잖아. 저리 가 임마. 이렇게. 그렇잖아. 이제 빨라졌으니까 검산하는 거죠. 세 번째로 네가 5일 때? 네가 5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가능하네? 자, 2 더하면 7 가능한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 하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여기가 4분의 5인데 양수니까 당연히 광탈이고 자, 2 더해도 마이너스 2분의 1? 얘 되는데? 가 아니라 이 결과는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잘못된 거죠. 그치? 탁탁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음수라서 되는데 요 범위 없으니까 탈락이고 2더해서 9인데 양수라서 애초에 탈락이고 그치? 되는 거 얘밖에 없어. 그럼 A2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A2는 사실 A1에서 2를 뺀 값이었으므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A1이 4분의 7인 것도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초항에 대한 정보가 없었지만 얘는 끝에 있는 항의 정보는 얼마인지 아니까 명확하게 빨리 되는 항인지 안 되는 항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역추론과 정추론의 강점들을 잘 버무려서 이제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요즘 모의고사야. 자, 이 관계식은 꽤 쉬운 편입니다. 이 점화 관계가 좀 더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을 자, 꾸준히 만날 거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래. 근데 진짜 나중에 익숙해져. 그래서 이거 틀려오면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틀려온 애들이 잘 없어. 고3 생활 끝나고 나면. 틀리면 끝은 아니고 그냥 4점이 날라가겠지. 근데 다른 애들은 대부분 맞추는 4점을 나 혼자 틀리면 아마 등급이 하나씩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서 지금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런 점화 관계에 대한 역추론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규토 끝나고 수능 특강하면서 모의고사도 하나씩 계속 쓸 겁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내신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를 기출 분석을 들어가면 늦어. 엄청 늦은 거야. 원래 기출 분석은 3, 4월에 끝내야 돼. 왜? 야, 문제 상태가 안 좋아? 그치, 재밌어 보이지. 근데 뭐 이것도 하다 보면 별로 안 어려워. 거짓말이야. 익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규토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 번에 끝까지 하면 우리 서로 사이도 안 좋아지고 나도 설명하다가 화낼 것 같고. 자, 381쪽까지만 합시다. 마스터 스텝 뒤쪽에 있는 내용은 한 번 더 연습하고 다시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81쪽까지 381까지 자, 이렇게 하고 2교시에 확통 자체 교재 얘기 조금 한 다음에 수화는 미적분 같이 보는 걸로 하자. 알겠죠? 끝. 고생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보죠.